안녕하세요. 저는 수도권 멸치관리공사 기후변화 사업처에서 근무하고 있는 황원구 계장이라고 합니다. 이제 저는 2012년 5월에 입사를 해가지고요. 현재까지 이제 온실가스 감축 사업 쪽에서 온실가스 감축이나 이런 쪽 이제 뭐 CDM 사업이라든지 국내 배출권 거래제 관련된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저희 부서에서 이제 해외 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업무까지 조금 겸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후변화 사업처에서는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해외 사업 업무하고 그다음에 온실가스 쪽 기후변화 대응 업무 이 두 가지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는 자체로 좀 많이 자원화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진국들보다는 개발도상국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거의 저희 공사에서 요청하거나 아니 우리 국내 업체들이 같이 나가서 팀은 이뤄서 나가서 좀 진행한 국가들 보면은 보통 스리랑카, 동남아 쪽이 좀 많고요. 스리랑카라든지 인도네시아, 그다음에 베트남, 그다음에 다른 데 보면 페루도 좀 있고 중국 쪽도 좀 있었고,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좀 약간 개발도상국들이 주로 사업 대상이 되고 많이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제일 가장 좀 협력을 많이 했던 사유는 그쪽 나라에서 이제 요청을 해온 경우. 그러니까 우리 매립지 공사에 찾아와서 고위직 공무원들이 많이 찾아와가지고 보거든요. 그리고 앞에 이제 저희 공사 있는데 인력 개발하는 쪽도 있는데 그쪽을 통해서도 개발도상국의 공무원들 연수 같은 게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견학 차원에서 왔다가 우리도 이런 매립지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느끼시고서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연락을 해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좀 약간 먼저 추진이 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 중에서도 폐기물 사업을 하는 업체들이 많아요. 근데 특히 좀 매립장 관련된 매립가스 발전이나 자원화 쪽에 관심 있는 업체들이 해외로 진출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 업체들이 나가기에는 이제 뭐 국제 입찰이나 이런 부분에서 응찰을 하려면은 많은 실적이라든지 공사 노하우라든지 이런 게 좀 필요한데 저희 공사 같은 경우에는 매립장 운영을 하고 있는 노하우도 있고 기술력도 있기 때문에 같이 좀 협력을 해서 나가자라고 요청해가지고 좀 나가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일단 스리랑카가 있는데요. 거기서 저희가 공사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코이카 사업으로 해서 진행이 됐던 부분인데 우리나라 업체가 공사를 하고 스리랑카의 아마 1호 위생 매립장인 것 같은데요. 이건 확실하진 않지만 거기에 우리나라 업체가 공사를 하는데 처음 감리 역할을 했어요. 전체적으로 사업 잘 공사가 되게끔 봐주고 감독을 해주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하고 이런 부분이 이제 우리 공사 직원이 한 분이 파견 가셔가지고 1년 넘게 거기서 거주를 하시면서 다 이제 관리해가지고 매립장이 지금 현재는 매립장이 완료가 되고 매립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 사업이 이제 대표적인 사업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타당성 조사 사업은 진짜 많은 나라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매립장 관련된 사업이 좀 돈이 많이 들어가고 또 지원도 필요하고 정치적으로 좀 약간 그런 힘도 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 말고 그쪽 자국에 정치적으로 약간 힘을 좀 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본 사업으로는 연계가 안 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추진되는 거 봤을 때는 가장 지금 핫한 나라가 베트남 쪽이거든요. 저희가 베트남 쪽에다가 베트남 하노이 쪽에 매립장이 있는데 그쪽에서 이제 요청을 해온 거예요. 저희 공사를 방문을 하고서. 그래서 좀 우리도 운영을 수도권 매립장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 그리고 나중에 공원화, 자원화 이런 부분을 전부 다 자문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 부분을 갖고서 지금 이제 사업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그래서 뭐 올해 말 내년 초 정도면은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마련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폐기물 처리하는 기술은 지금 우리나라 자체적으로도 좀 많이 연구를 해왔고 정부에서 많이 지원도 해줬고 해서 굉장히 좀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수준이 높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에서 우리나라에 요청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고 저희가 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술이 높다 하더라도 그 나라의 수준에 맞춰야 되거든요. 아무리 높은 기술을 갖다가 그 나라에다 전수를 한다 해도 그쪽에서 운영을 못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의 상황이나 그 나라에 있는 현황에 좀 맞게끔 이제 그런 약간 컨설팅 전문 자문 쪽으로 좀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이제 좀 이슈되고 있는 게 2015년도 파리협정 체결되면서 기후변화
온실가스 감축 사업들이 많이 좀 이슈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신규 체제 대응으로 해서 2021년부터 신규 체제가 진행이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그거에 관련된 사업들이 굉장히 이슈화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로 이제 사업 대상국들이 개발도상국 쪽이 많거든요. 그래서 뭐 베트남이라든지 라오스라든지 아니면 뭐 캄보디아 같은 아직 현재 추진되고 있는 건 현재 뭐 베트남밖에 없긴 하지만 이런 나라들에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우리가 뭐 지원해주거나 아니면 정책적으로 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자문해줄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또한 만약에 우리나라 뭐 민간 기업들이 어느 나라에 가서 좀 추진하는데 우리 공사에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또 그런 나라들도 물론 관심을 갖고선 좀 추진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해외 사업이나 온실가스 사업 자체가 그러니까 저희 부서에서 진행하는 사업 자체가 당장 단기간에 딱 실적이 나오는 사업은 아니에요. 좀 기간이 좀 긴 기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나라 다 사업이 추진되다가도 뭐 나라의 정권이 바뀐다든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고 그 자국의 수원국의 정권이 바뀐다든지 이러면 사업이 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장벽이 굉장히 많은 편이라서 그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제 굉장히 그래도 노력을 하다 보면은 온실가스 감축 사업도 그렇고 이렇게 약간 실적이 좀 보일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스리랑카 입장 같은 경우에도 보면 우리 공사에 대한 이미지, 그러니까 그 사업이 올바로 잘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공사, 우리 나라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우리나라 또 찾아주시고 자문을 구하고 이렇게 연락을 할 때 사업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 굉장히 좀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유엔에서 주관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나라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온실가스를 자발적으로 감축을 하는 프로젝트성 그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공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법이나 법적 의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사업으로서 실행 사업을 등록을 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유엔에서 감축량을 인정을 받고 탄소 배출권을 발급받아서 그거를 거래를 하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뭐 이런 사업 이 사업 전체가 이제 실행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뭐 기후변화는 뭘 전공해야 되나? 해외 사업을 영어만 잘하면 되나?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되게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저희 부서에 있는 분들도 보면은 뭐 경영 쪽도 계시고, 그 다음에 뭐 토목 쪽도 계시고, 기계 쪽도 계시고, 저는 환경 전공이거든요. 그러니까 분야가 굉장히 다양해요.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서 접근을 할 수 있어요. 특히 기후변화 같은 경우에는 모든 전공에서 다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체에 기후변화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인문계 쪽도 많고, 공대 쪽도 많고,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가장 강조를 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전공이 어느 분야에서 접근할 수 있는데 관심이 가장 문제예요. 그러니까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 그다음에 뭐 우리 폐기물 에너지화, 또 해외 사업에 대한 관심을 갖고선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면은 다 접근이 가능해요. 약간 좀 막막한 말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방향만 잡고 관심을 갖고 가지시면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원래 이제 환경공학 출신이었는데, 보통 환경공학 출신은 이제 뭐 폐기물 처리 쪽 업에 많이 뭐 하수처리장이나 이런 쪽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폐기물 처리보다 에너지 쪽에 좀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에너지 쪽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는 에너지랑 온실가스랑 연결됐고, 그래서 기후변화 공부를 하게 된 거거든요. 저희 다른 부서 직원들도 보면은 이제 뭐 처음에는 토목 뭐 매장 건축 쪽 좀 관심을 가지시다가 이런 기술들을 알고 있다 보니까는 좀 개발도상국에 좀 전파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해가지고 해외 사업에 좀 붙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뭐 대부분 공사에 와가지고 많이 업무를 하시다 보면은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나라 말고도 좀 개발도상국에서 적용시키면 좋을 텐데 라는 마인드를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전부 다 그런 온실가스 감축이나 해외 사업에는 마인드를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할 수 있게 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후변화 경력직으로 뽑히긴 했지만 저 말고 다른 직원들은 되게 거의 다 이제 신입 직원들로 많이 뽑힌 상황이거든요. 물론 높은 좀 차장급 이상은 다 경력직으로 뽑히신 분들 계시고, 근데 다들 관심을 갖고 있는 관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